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수민입니다. 결혼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요즘 청소년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51%나 나왔습니다. 무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15%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요즘 학생들은 어떠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지 법무부의 정소영 과장님이 직접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과장 정소연입니다. 보호정책과는 법무부에서 법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과 같이 결혼의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포곡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유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정호입니다. 학생들 반갑습니다. 결혼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남자와 여자가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 우리 친구는요? 가족이 생기는 거. 가족이 생기는 거. 이제 결혼을 통해서 아이도 가질 수 있고 약간 가족이 생기는 거. 결혼은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좀 하고 싶은. 이제 한 조사기관에서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결혼에 찬성한다, 아니면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2008년도 때는 찬성,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친구가 57%, 해도 좋다,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 친구가 37%였는데 2016년대에는 바뀌었습니다. 찬성이 38%, 해도 좋다, 해도 좋지 않다가 51%.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결혼관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면은 결혼 전에 동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동거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같이 살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2008년 당시에는 56%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2016년도에는 61%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제 같은 질문을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65.5%가 반대. 이렇게 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법률상 혼인이랑 동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동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사는 게 동거라고 알고 있고요. 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닐까.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법률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동거는 같이 공동 공간에서 이제 동거할 의사는 있지만 결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혼인을 할 의사가 없는 게 동거입니다. 그럼 혹시 좀 비슷한 개념인데 사실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혼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혼인할 의사는 있지만 법률신고, 혼인신고를 할 의사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혼 관계도 제3자로부터 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랑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은 동거보다 일정 부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법률상 혼인을 하면 부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살면 될까요? 아니요.
근데 기러기 부부는 있지 않나요? 기러기 부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육아나 가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부부가 합의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같이 동거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같이 부양해야 될 의무, 그리고 같이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협조, 동거 의무는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무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기러기 부부처럼 뭔가의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거하지 않으면서 내 의식주를 같이 부양해달라고 그 부양 의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를 혼인한 상태에서 청구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부 법률상 혼인으로 인한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양 의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혼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그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혹시 간통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간통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람 피우. 바람 피우는 거. 부부가 아닌데 약간 부부가 아닌 다른 타인이랑 약간 부적절한 무슨 막장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 들어봤죠? 간통죄 얘기. 네. 간통죄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방과 정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 처벌을 받는 건데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간통죄는 그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서 간통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위헌 판결을 받고 그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상 폐지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친구는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간통행위를 했다. 그러면 같이 살 거예요? 아니요. 같이 못 살 것 같아. 친구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같이 못 산다는 거는 그 법률상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통행위를 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합의 이혼이 있고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 이혼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육비 청구들도 할 수 있고 이런 간통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매우 괴로워서 정신적인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과 같이 그 부정행위를 한 그 상대방은 책임이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제 같이 부정행위를 한 그 상대방도 그 배우자한테 이제 결혼 배우자가 있다는 거를 알았다면 공동 불법 행위를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어떤 법적인 의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법률적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약간 가사나 육아 문제를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부부 둘이서 합의를 봐서 이제 공정하게 분담을 하는 그런 법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급이나 이제 월급을 받았을 때 같이 나눠서 한쪽이 더 쓰지 않게 하는 법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급 같은 걸 받았을 때? 네. 그럼 부부가 다 같이 직장 생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혼인을 하면 가장 먼저 친족 관계가 발생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가족이 친족이 되죠.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그 혈족이란 피를 나눈 친척을 말하는 거고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서 친척이 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 형부, 처제 이런 관계가
이제 말하는 것이고 결혼하면 이런 새로운 친족들이 생기게 돼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미성년자가 뭔가의 법률 행위를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네. 그래서 친구가 휴대폰을 혼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아니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휴대폰을 살 수가 있죠. 네. 만약에 결혼해서도 이런 관계가 계속 된다면 친구가 결혼을 했어도 부모님이 계속 그 친구의 가족 생활에 개입을 하겠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친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자녀는 그 미성년자인 친구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친구의 부모님인 친구의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굉장히 그건 복잡하죠.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남편은 성인이고 이제 아내가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아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뭔가의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항상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러면 어떨까요?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그럼. 복잡하고 이게 평등한 관계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혼인 생활의 독립성, 그 다음에 혼인 생활의 평등권 이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민법에서 보장이 되고 있는 혼인으로 인해서 성년 의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은 성년처럼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내가 되는 거죠. 내 부모님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부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막연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전문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열심히 노력했지만 좀 운이 안 좋아서 취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돈을 못 벌었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혼하게 되면 이 친구의 재산은 그냥 공동재산으로 해서 같이 재산이 될까요? 제가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소유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 혼인관계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잘 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전에 가졌던 고유 재산은 개인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내가 이 두 친구가 결혼을 해서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샀다.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에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분 좋아라. 네, 집을 같이 샀어요.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재산은 공동재산이 되는 거. 부부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은 같이 공동재산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으면은 명의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그 친구 둘이 결혼했는데 이 친구가 그 노름에 빠졌어요. 그래서 노름 빚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친구가 혼인 생활 중에 생긴 빚이라고 해서 갚아야 될까요? 아내가 같이? 아니요? 약간 이거는 좀 다른 문제. 같이 갚아야죠. 아니죠. 빚은 부부니까 좋은데 같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이제 혼인 생활 중에, 그러니까 혼인 전에 그 고유 재산을 인정한 것처럼 그 혼인 중에 각자의 생긴 빚은 그 각자가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노름빚을 져왔다고 해서 아내가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그 혼인 생활 중에 생긴 빚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공동으로 집을 구입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간다. 그리고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채무를 지게 됐다. 이렇게 공동 생활 중에서 생기는 빚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대리권을 얻어서 같이 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모든 법률 행위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대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인 생활 중에서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생겨서 혼인 중에 생긴 생활비, 뭐 집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대출 이자 비용 이런 거는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어때 좀 혼인으로 인한 법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 복잡한 게 이런 제도 때문에 보호도 받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보면 보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결혼으로 인한 법률적 의미는 모두게 다 귀찮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혼으로 인한 청소년들이 생각했던 결혼의 의미, 결혼의 법률적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좀 어떠세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법률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알게 됐고 오늘 참 여러 가지로 결혼에 대해 알지 못했던 걸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도 않았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더 심의한 문제가 더 있었네요. 그래서 좀 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확실히 툭 던질 말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한 간통죄도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생활을 하면서 그 법률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도 바뀔 수가 있어요. 법은 꼭 지켜야 되는 규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는 규범입니다. 여러분 법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법은 정말 내 일상생활 속에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본 결혼과 이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